자,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전자친화도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전자친화도의 주기적 성질은 뭐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요. 주기적 성질이 뚜렷하지가 않다 이겁니다. 대체로 보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위로 갈수록 전자랑 친해요. 이 비활성 기체를 제외하고요. 하지만 예외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친화도의 주기적 성질은 상대적으로 제일 별로 안 중요해요. 유효획전화나 원자반지름 이온의 에너지가 훨씬 중요하고 전자친화도는 별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합니다. 자, 일단 전자친화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전자친화도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원자한테 전자를 붙이는 반응에 대한 에너지 변화 값입니다. 잘 모르겠죠? 그럼 정확하게 식을 한번 써보죠. 염소의 전자친화도, 지금 염소가 마이너스 349잖아요. 단위는 마이너스 349kJmol입니다. 이 값이 어떻게 측정된 거냐? 바로 이겁니다. 염소 기체예요. Cl2가 아닙니다. 염소 원자 상태의 기체에다가 전자 하나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Cl 마이너스 가스가 되겠죠? 이 반응의 델타 E 값. 얘가 얼마냐면 얘는 발열 반응입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높은 전자가 염소에 딱 귀착이 되니까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고 에너지가 방출되고요. 이게 마이너스 349kJ/몰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 349가 여기에 이렇게 쓰여지게 된 거죠. 자, 이 마이너스 값이 크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원소가 전자를 좋아한다는 거죠. 예. 전자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전자 친화도는 더 큰 음수가 됩니다. 좀 이상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자 친화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찮은 게 하나가 또 있는데 바로 전자 친화도에 대한 부호 규약이 교과서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과에서는 전자 친화도를 이렇게 마이너스 349로 표시를 했죠. 근데 어떤 책에서는 똑같은 염소에 대한 전자 친화도를 플러스 349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책들은 이런 부호 규약을 따라요. 몇몇 책들만 이렇게 반대 부호 규약을 따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의 이 전자 친화도의 정의로는 전자랑 친하면 친할수록 더 큰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49보다 마이너스 134보다 마이너스 200이 전자랑 더 친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약간 모순적이죠. 전자 친화도가 더 크면 클수록 더 작은 음수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전자 친화도가 더 큰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얘보다는 얘가 더 큰 발열 반응이죠. 전자랑 더 친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주기율표상에서 어떤 전자 친화도가 어떤 주기적 성질을 가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지저분하죠, 지금. 뭐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뭐 음수였다가 커졌다 작아졌다 뭐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전자 친화도는 주기적 성질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일단 이제 이 와중에도 우리가 패턴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일반적으로 그 전자 친화도가 더 큰 발열 반응이다 이겁니다. 전자랑 더 친하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왼쪽은 금속 종류고요. 오른쪽은 비금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커지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 얘네들은 어때요? 다 양수죠. 무슨 얘기입니까? 전자를 안 좋아한다는 얘기죠. 전자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전자를 왜 거부할까요? 이런 비활성 기체들은 완벽한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전자가 들어와 봤자 걔네들 균형만 깨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싫어하고 양수값의 전자 친화도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할로겐족들은 대체로 전자 친화도가 제일 큰 발열 반응이죠. 다른 원소들에 비해서 제일 크고 특이할 만한 점은 플로르가 제일 큰 게 아니라 염소가 제일 큽니다. 전자 친화도는 염소가 이렇게 제일 큰 발열 반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보면 어떤 예외가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음수였다가 갑자기 베릴륨이 양수예요. 그리고 또 음수였다가 다른 것도 다 음수인데 질소는 이렇게 양수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이유는 오비탈 구조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베릴륨은 1s에 전자 두 개가 채워져 있고 2s에 전자 두 개가 채워져 있고 이 전자 친화도에 대한 전자, 그러니까 채워지는 전자는 어디 있나요? 2p 오비탈에 채워지게 되는 거죠. 예. 요 오비탈의 전자가 요 빨간 전자가 딱 채워지는 반응에 대한 에너지 변화, 그게 바로 베릴륨의 전자 친화도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ES보다 EP가 에너지가 더 높은 오비탈이죠. 예. 더 높은 오비탈이기 때문에 이제 전자가 들어올 때 오히려 이렇게 에너지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오비탈 구조 때문에 그렇고 중요하진 않습니다. 질소도 마찬가지예요. 질소도 1s에 전자가 두 개 채워져 있고요. 2s에 전자 두 개가 채워져 있고 2p에 전자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채워져 있는데 전자 친화도에서는 뭐가 전자가 하나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기로 채워지는 거죠. 이렇게. 자, 지금 전자가 독방을 써가지고 굉장히 잘 살고 있는데 전자가 하나 와서 전자 간에 반발력이 생기겠죠. 같은 오비탈에 전자 두 개가 들어오니까 반발력이 생기고 그 반발력의 요인 때문에 이게 또 양수가 됩니다. 하여튼 중요하진 않고요. 예, 전자 친화도는 그나마 주기성을 찾는다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나마 커지고 예, 위로 갈수록 또 그나마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 더 큰 발열 반응이나 전자를 좋아한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런저런 예외가 많고 주기적 성질이 제일 약하고 제일 덜 중요한 주기적 성질이 됩니다.